안녕하세요, 클캣입니다. 드디어 모성간호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동안 임신 준비 과정, 산모의 변화 과정, 분만 과정 등을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아기를 다 낳고 나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모성간호는 기초 과목이지만 정말 범위가 무궁무진하고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넓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산욕을 살펴볼게요. 산욕은 아기를 다 낳고 이제 해산을 한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가진 동안에 배에 튼살도 생기고 자궁도 늘어나고 근육도 흐물흐물거리고 자궁경부도 다 벌어지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이 시기를 산욕기라고 합니다. 이 산욕기에서는 출혈과 감염을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감염이 더 안 되게, 출혈이 더 안 되게 빠른 회복을 시켜주는 게 산욕기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궁은 정말 주먹만하게 작아요. 하지만 아기를 가지면 점점 커지면서 이게 횡격막까지 누를 정도로 빵빵하게 커집니다. 이 빵빵해진 자궁을 다시 원상복귀를 시키려면 많이 힘들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옥시토신 호르몬입니다. 우리 옥시토신 호르몬은 모성간호에서 정말 많이 나왔죠. 옥동자 같은 아기, 토끼 같은 아기 빨리 나오게 하려고 자궁을 수축시키는 호르몬이라고 했는데요. 산욕기에도 옥시토신이 분비되면서 자궁 수축을 도와줍니다. 수유부 같은 경우는 아기가 젖을 물면 옥시토신이 더 많이 분비되고 그래서 자궁이 더 빨리 수축한다고 해요. 자궁은 아기를 낳자마자 빠른 속도로 수축을 해요. 그래서 9일 정도가 지나면 골반 안으로 쏙 들어가서 자궁이 만져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궁이 더 빨리 자리를 잡으려면 방광하고 직장을 비워줘야 해부학적으로 자궁이 쉽게 자리를 잡겠죠. 산후통이라는 게 있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고 계속 복통을 느끼는 건데요. 이제 아기 다 낳았기 때문에 진통제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아플 때는 진통제 먹어야죠. 이만큼 늘어났던 자궁이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생기는 통증으로 보면 되고요. 자궁 저부를 마사지해주거나 방광을 비워주면 자궁이 더 빨리 수축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궁이 수축이 되면서 자동으로 혈관이 지혈되긴 하지만 태반이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위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출혈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러랑 출혈 유무를 한 6주 이상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늘어났던 자궁이 원상복귀 되는 거다. 이런 내용이어서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이 부분이 골치가 아프고 시험 문제에 나오는 부분이죠. 이 자궁 복구 속도가 초산모냐 경산모냐 아니면 수유부냐 비수유부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회복되는지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일단 자궁 복구 속도는 초산모가 더 빠릅니다. 초산모는 아직 자궁이 탱글탱글해요. 빨리 수축이 가능한데요. 새 고무줄처럼 탄성이 있어가지고 빨리 복구가 되고요. 경산모 같은 경우는 자궁이 한 번,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여러 번 늘어났어요. 그래서 고무줄이 늘어진 것처럼 흐물흐물거리기 때문에 경산모는 자궁 복구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아기를 처음 낳는 초산모 그리고 두 번, 세 번 아기 낳은 경험이 있는 경산모 중 누가 더 자궁이 빨리 복구되나요? 하는 문제가 나온다면 초산모를 골라주시면 되죠. 산후통은 아까 자궁이 쪼여지면서 산모가 느끼는 복통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쪼여야 할 자궁이 많을수록 산후통이 더 심해지겠죠. 초산모는 자궁이 쫀쫀하기 때문에 자궁 복구 속도가 빠르다고 했어요. 쪼그라들어야 할 자궁의 양도 적기 때문에 산후통도 적고 오로의 양도 적어요. 하지만 경산모는 자궁이 많이 늘어졌죠. 이게 원상복귀 되려면 수축해야 될 자궁의 양이 더 많으니까 산후통도 심하고 오로의 양도 경산모가 더 많아요. 이번에는 수유부와 비수유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유를 하게 되면 아기가 젖을 쭉쭉 빨면서 젖분비 호르몬이 옥시토신아 빨리 나와라, 빨리 나와서 아기 돌봐야 된다, 자궁 빨리 수축해라 하면서 젖을 물리면 물릴수록 자궁이 더 빨리 수축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수유부가 자궁 복구 속도가 더 빠르죠. 자궁 복구 속도가 빠른 만큼 빠르게 수축하다 보니까 수유부가 더 산후통을 느낍니다. 아기가 젖을 먹고 옥시토신 분비될 때마다 산후통이 느껴지니까 수유부가 당연히 통증도 많고 자궁 복구 속도도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비수유부는 자궁 복구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천천히 회복되면서 오로의 양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궁 복구 속도 산후통,
오로의 양, 요게 초산모, 경산모, 수유부, 비수유부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로라는 것은 자궁이 치유되면서 나오는 알칼리성 분비물인데요. 이 분비물에서 악취가 났다 하면은 감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줘야 되고요. 초반에는 오로에 출혈이 좀 섞여 나와요. 피가 좀 섞이기 때문에 적색 오로가 하루에서 3일 정도 나옵니다. 4일에서 10일 정도는 피가 좀 옅어지면서 갈색 오로가 나오고요. 10일 이후에는 백색으로 하얗게 오로가 나옵니다. 10일 이후에 계속 오로가 나오면서 짧으면 2주까지 가고요. 길면 6주까지 오로가 지속돼요. 이건 정상적인 건데 6주 이상 계속 오로가 나온다? 하면 뭔가 이상한 거죠. 언제까지 무슨 색 오로가 나오고 정상적인 건 언제까지 오로가 나오는구나. 이런 가이드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서 3일 적색 오로, 4일에서 10일 갈색 오로, 10일에서 최대 6주까지는 백색 오로가 나온다. 그 이상으로 가면 비정상이다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유부하고 비수유부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수유를 하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피임이 됩니다. 5, 6개월까지 배란이 안 돼요. 하지만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내가 아기를 낳긴 낳았는데 왜 젖을 안 물리지? 하면서 우리 몸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아기가 잘못됐나? 안 가졌나? 이렇게 몸이 생각을 하면서 한 5, 6주 뒤에 다시 배란이 시작되는 거죠. 다시 임신을 할 수 있게 몸이 빨리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수유부는 배란이 억제되면서 5, 6개월 자동 피임되는 효과가 있다. 비수유부는 5, 6주 뒤에 다시 배란이 된다. 요 차이를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궁 경부도 다시 원래 모양으로 닫히려고 하는데요. 이게 원상복귀가 완전히 되진 않고 회복 후에 물고기 입 모양처럼 약간의 흉터가 남는다고 해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바로 통목욕을 하면 안 됩니다. 한 4에서 6주 후에 통목욕이 가능한데요. 아직 자궁 경부가 덜 닫혔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산욕기에 바로 통목욕을 하면 안 된다. 한 4에서 6주 뒤에 해줘라. 요 점도 참고로 기억해주세요. 질도 되게 원래는 쭈글쭈글한데요. 아기 낳을 때는 팽팽하게 주름이 다 펴집니다. 아기를 다 낳았으니까 다시 쪼글쪼글해지면서 원상복귀 되는 거죠. 우리 발로기 때 회음부를 절제를 했었는데요. 이 절개된 회음부가 아물 때까지 간호를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냉요법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제 막 수술을 했고 막 절개를 했기 때문에 부종도 있고 출혈 위험도 있어요. 냉요법의 효과 중에 하나가 부종을 감소시키고 지혈을 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회음부가 좀 회복이 되면 좌욕을 해줍니다. 이 좌욕은 어떻게 보면 온요법이죠. 따뜻하게 해줘서 순환을 증진시켜주면 회음부 회복이 더 빨라지겠죠. 냉요법과 온요법에 관해서는 간호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일단 모성간호 쪽에서는 초반에는 냉요법을 해서 부종과 출혈 감소를 시켜주고 나중에는 좌욕을 따뜻하게 해줘서 회복을 도와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아요. 이 좌욕에 관해서는 간호실기에도 많이 나오죠.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좌욕할 때 산모 혼자 두면 안 되고요. 혼자 뒀다가 쓰러지거나 하면 응급처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소독 대야를 써줘야 되고 또 따뜻하게 해주는 건 좋은데 너무 뜨겁게 해서 화상을 입으면 안 되겠죠. 또 물이 식으면 주전자로 물을 첨가해줘서 온도 조절을 해주고 냉요법이든 온요법이든 20분 이상 해주면 안 좋아요. 그래서 20분 이내로 해줘라. 이런 주의사항을 기억해 주시고요. 건열요법도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해주는 온요법인데 뜨겁다 보니까 화상을 조심해줘야겠죠. 늘어났던 골반 근육도 원상복귀 되고요. 복부의 튼살은 좀 남아있긴 하지만 회복되려고 몸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프롤락틴이 젖분비 호르몬인데요. 지금 우리 아기 젖 먹이고 있어. 그래서 둘째 생기면 곤란해 하고 몸이 자동으로 피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유부는 자동으로 배란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까 위에서도 한번 살펴봤었죠. 그리고 임신을 하면서 이것저것 체액이 많이 축적돼 있어요. 이걸 다 배출을 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봅니다. 그래서 이뇨작용이 활발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기를 가졌을 때는 아기가 장기를 다 눌러가지고 소화도 안 되고 했는데 자연분만을 했다면 바로 가벼운 식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왕절개를 했다면 수술을 한 거죠. 수술 후 마취 같은 걸 했을 거니까 몸의 기능이 회복됐을 때
그래서 장에 가스가 나오고 개구반사, 구개반사 이런 게 다 돌아오면 그제서야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어쨌든 위장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다면 밥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분만을 했다면 4에서 6시간 뒤에는 무조건 자연 배뇨를 해줘야 됩니다. 자연 배뇨가 실패하면 방광에 계속 오줌이 차겠죠. 그럼 방광이 터지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에서 6시간 뒤에 자연 배뇨 못했다, 실패했다 하면은 도뇨를 해줘야 됩니다. 빨리 물을 빼줘야 되죠. 간호실기에서도 나오지만 이 자연 배뇨를 유도하는 내용이 시험 문제에 잘 나와요. 물 흐르는 소리를 들려준다든지 미지근한 물로 회음부를 따뜻하게 해준다든지 또 불안하면 자연 배뇨 안 되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프라이버시 지켜주면서 좀 편하게 배뇨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유방도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수유부랑 비수유부랑 관리법이 달라요. 수유부 같은 경우는 유방이 우렬됐다 하면 마사지를 해주면 우렬이 풀리면서 수유가 더 잘 되고요.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고 따뜻하게 마사지 해주면 젖이 부드럽게 풀리면서 아기한테 줄 모유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비수유부는 반대죠. 젖이 나오면 안 되니까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냉찜질을 하고 자극이나 마사지를 해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수유부 같은 경우는 수유 브래지와 같이 좀 가슴을 받쳐주는 그런 걸 해주면 편한데 비수유부 같은 경우는 유방대나 압박붕대 이런 걸 감아가지고 젖을 빨리 말리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 차이가 있다는 걸 구분을 해주세요. 간호실기도 그렇고 모성간호도 그렇고 이런 기준들이 있지만 책마다 약간씩은 달라요. 그래서 분만을 하게 되면 출혈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500ml 이상 넘어가면 특히 많이 위험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제왕절개를 했을 때 신경계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게 척추 마취를 한 거죠. 이 척추 마취를 했을 경우에는 앙화의로 그냥 똑바로 누워가지고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누워 있어야 돼요. 요 척수액이 흐르는 걸 몸이 자동으로 누워가지고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근골격계도 점점 안정화되고요. 분만 후에 땀이 좀 날 수 있어요. 체액들을 배출하면서 어느 정도 땀이 많이 날 수 있는데 이건 정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산후관리는 감염을 특히 조심해서 봐주셔야 되는데요. 감염의 의미는 열이 많이 나죠. 그래서 체온을 유심히 봐줘야 되는데요. 분만 후 하루 정도는 고온이 날 수 있습니다. 38도 이상 열나네? 비정상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기를 낳고 수분이 한꺼번에 빠지면서 탈수열이 생겨서 하루 정도는 이렇게 고열이 나도 정상으로 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틀째부터 계속 열이 나면서 열이 안 떨어집니다. 이렇게 2일 이상 고온이 되는 경우는 감염을 의미하죠. 그래서 산모가 똑같이 38도 이상 열이 나더라도 24시간이 안 지났다 하면 정상이고요. 이틀이나 지났는데 계속 열이 난다? 빨리 감염이니까 병원에 가줘야 돼요. 이 두 차이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호흡도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니까 확인을 해주면 좋고 옛날에는 아기 심장까지 같이 돌려야 되니까 엄마가 고혈압 상태가 되기 쉬웠어요. 하지만 출혈도 많이 났겠다. 아기도 나갔겠다. 오히려 저혈압으로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어지럽고 현기증이 날 수 있으니 더 출혈 나는 데가 있는지 살펴보고 또 산모가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요 하면 무조건 진통제 주면 안 돼요. 이게 저혈압 때문에 잠깐 어지러울 수 있잖아요. 약을 함부로 주면 안 된다. 무엇 때문에 혈압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출혈이 나서 더 저혈압이 되는 건지 이런 거 원인을 체크하고 살펴봐야 된다 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분만 후 어쨌든 출혈이 많이 나다 보니까 피가 많이 빠져나갔죠. 그래서 엄마 몸에는 몸에 피가 줄었네 하면서 보상작용으로 맥박이 빨라집니다. 피 빨리 돌려야 돼. 지금 피가 없어 하면서 맥박이 빨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회복이 돼서 정상 수치인 1분에 60회에서 100회 정도로 원상복귀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산후기에서는 감염 예방과 출혈 예방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손을 잘 씻어주고요. 혼이불에 이제 오로라든지 체액이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패드도 자주 교환을 해주고 좌욕을 할 때도 꼭 소독한 용기를 써서 회음부 간호를 잘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회음 패드를 교환할 때도 앞에서 뒤로 교환을 해야지 뒤에서 앞으로 하면 항문에 있는 균들이 질로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방향도
간호실기에서도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분만 후 한 200에서 300 정도는 무조건 출혈이 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하지만 500ml 이상으로 콸콸 났다. 이건 정말 큰 혈액 손실이죠. 그러면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빨리 수혈도 해줘야 되고 자궁저부를 마사지해서 빨리 지혈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산후기 때는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도 출혈이 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패드나 둔부 아래 헛니버를 보면서 관찰을 잘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산후기 때 땀이 좀 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오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냥 따뜻하게 담요만 덮어주면 됩니다. 추워한다고 날로 막 직접 쐬주고 뜨겁게 전기장판으로 막 지져주고 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냥 춥다고 하면 담요 정도만 따뜻하게 덮어주면 되고요. 통증이 있다. 진통제를 쓸 수가 있어요. 보통은 산모가 원할 때마다 쓰라고 진통제 펌프를 달아주죠. 그리고 약 같은 거 쓸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사용 전에 산모한테 당연히 설명 잘 해줘야겠죠. 이 유방 관리는 수유부랑 비수유부랑 너무 차이가 나고 반대되기 때문에 비교해서 암기를 하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도 살펴봤지만 수유부는 보통 온찜질을 많이 해주고 마사지를 해주면 좋고요. 비수유부는 온찜질 절대 안 됩니다. 냉찜질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수유부는 수유부 전용부라 써주고 비수유부는 유방대, 압박붕대 딱 맞는 브래지어. 요게 키워드예요. 갑갑하게 조여줘야 돼요. 그래서 수유부는 마사지를 해주면 좋고 비수유부는 마사지나 자극이 되면 안 되겠죠.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유부 같은 경우는 아기가 막 깨물고 하다 보니까 균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5개월, 임신 5개월 차 때 뭐 있었죠? 오태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임신 5개월에 첫 태동이 일어났다 하면 엄마가 유두 단련을 해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약간 까끌까끌한 수건으로 마사지를 해주면서 단련을 시켰는데 그래도 균열이 생겨버린 거죠. 그럴 때는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수유를 금지합니다. 그러면 수유를 금지하면 젖이 마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축기 같은 걸로 젖은 계속 빼줘야 돼요. 그래야 젖이 안 마르고 다 나으면 바로 아기한테 먹일 수 있겠죠. 비타민 연고를 바르면 상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가끔 문제집에 모유를 발라줘라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는 모유에 비타민 성분이 많으니 연고 대신에 모유를 발라줘라, 우유를 발라줘라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엄마 젖이 잘 나오려면 잘 먹어야겠죠. 엄마가 잘 먹어줘야 되고요. 또 유방 덮개나 흡인 패드 이런 거 쓰면 편하고요. 아기한테 젖 먹일 시간 어떻게 기계적으로 다 딱딱 맞추겠어요. 아기가 자서 못 먹였다. 근데 젖이 나오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손으로 짜거나 유축기로 짜서 젖이 마르지 않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제왕절개 같은 걸 했다면 일단 앙화이로 오래 누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다리 운동이라도 해줘서 혈전이 안 되게 움직여줘라. 그리고 가벼운 운동부터 해줘라. 이런 내용입니다. 운동을 잘 해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자궁수축도 더 잘 되면서 몸이 더 빨리 회복이 돼요. 그리고 술흉이를 해주면 이게 일명 고양이 자세인데요. 늘어난 자궁이 이렇게 뒤로 훅 넘어가는데 술흉이를 해주면 뒤로 넘어가는 걸 방지를 해주는 거죠. 이 고양이 자세, 술흉이 자세는 자궁 후굴도 방지가 되지만 산후통도 완화가 되고 오로 배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복이 잘 되려면 영양 섭취 잘 해줘야 되고요. 뭐 제왕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고 해서 금식을 했다면 금식이 끝난 뒤에 잘 먹어줘라 이런 내용이에요. 산모는 변비가 잘 생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회복을 하려면 섬유질 많이 먹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해주고 운동도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간혹가다 산모 중에 산후 우울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호르몬이 변화가 되고 아기를 낳으니까 막 불안해지고 하면서 생기는 건데 산모의 감정 지지를 해주고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면서 이 우울감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산후기에는 정말 감염을 조심해줘야 되는데 24시간 내에는 탈수 때문에 열이 좀 날 수 있다고 했는데 이틀이나 지났는데 계속 열이 난다. 이런 감염들을 의심해줘야 돼요. 가장 흔한 감염 중에 하나가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자궁 내막에 염증이 생기면 체온도 올라가지만 악취나 냄새나는 오로가 많이 생깁니다. 또 제왕절개나 회음절개 부위, 상처 부위에도 감염이 올 수가 있고요. 도뇨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비뇨기계에 감염이 올 수가 있죠. 유방에도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항생제가 처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수유를 하면 젖이 마르지 않게 손으로 모유를 계속 짜준다든가 유즙기를 사용해서 유방을 비워주는 게 좋겠죠. 산욕기에 조심해야 되는 것 중 하나 출혈이라고 했어요. 워낙 출혈이 많이 나기 때문에 200, 300 정도는 괜찮은데 500 이상 난다 하면 진짜 위험한 출혈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산욕기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이라고 해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궁 수축이 안 되고 오히려 이완이 된다든가 응고가 안 된다든가 태반 문제, 감염 이런 것 때문에 출혈이 계속 날 수가 있고요. 출혈이 나면 왜 위험하냐면 쇼크가 생깁니다. 그러면 저혈압, 빠른 맥박, 호흡도 불규칙해지고 피부도 창백하고 축축해져요. 산후출혈이 났다 하면 응급처치도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트렌델렌버그 체이라고 다리를 들어주는 체이를 해줘야 돼요. 그냥 가는 것보다 체이라도 변경을 해놓고 보고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보기에 이 트렌델렌버그 체이가 없다 하면은 다음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을 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보고를 한 뒤에 자궁 저부를 마사지 해준다든가 냉찜질을 해준다든가 바이탈 사인 체크하는 걸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산욕기에 조심해야 되는 출혈과 감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